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게 대장동 사건 신속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뭐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아마 뭐 검찰도 또 경찰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고 저희도 도대체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저는 알아들었는데요. 예, 알아들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난 이거 우리 정말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우리 그걸 한번 가지고 변호사 왜 하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사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우리 이야기는 이제 오늘 이야기는 검찰과 경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아니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런 말을 요새 한두 유행했잖아요. 철저 수사로 쓰고 대충 수사로 잃는다. 그래요? 경찰이나 검찰이나 네. 특검을 한다면은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특검이 와가지고 잘못하면은 내가 징계받아야 되고 하니까 잘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게 저번 시간에도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특검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확실하게 지침을 내린 겁니다. 특검은 절대로 없으니까 너가 알아서 수사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내 명예가 실추 안 되게끔 열심히 수사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절대로 수용 안 하겠다 이런 천명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 경찰을 빼버리고 신속 철저라고 하면 특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 뒤에 사족을 붙였어요.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하라는 그런 사족까지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그자마자 사족까지 붙였어요. 그 누구야 바로 이제 저 김만배. 그 검찰총장께서 저 경찰청장한테도 전화하고 만배를 한 번 더 소환하려고 하다가 바로 3시간 만에 바로 소환해가지고 영장 쳐버렸잖아. 야. 아직 이 시간까지 지금 영장이 떨어지지 않는지 아직 안 나옵니다만은 아니 분명히 이제 그 신속하게 하잖아, 봐라. 대번 신속하게 하잖아. 아니 근데 또 네. 이제 이해관계자인 이재명에게는 어떤 식으로 읽히고 있을까요? 뭐 이거 한번 우리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검찰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법사위 국감에서 오늘 14일입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머리 나쁜 검사들이 또 있을까 싶어서 혹시 윤석열 같이 오늘- 말귀 못 알아듣는 검사들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뭐 말귀를 못 그러니까 알아들어가지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그렇게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4명의 주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학 회계사 4명의 주역 중 하나 정영학 녹취록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몸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지금 언론에서는 그분이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아니, 뭐- 이정수 지검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니까 녹취록 속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기는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제 정확하게 수사 검사들한테 머리 나쁜 수사 검사들한테 정확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거예요. 국감에서. 그러니까 거의 그분 절대 그분을 지금 이재명으로 특정하면 안 된다. 뭐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분을 이재명을 언론에서는 안 된다. 이재명을 특정하더라도 안 그건 절대 된다. 가면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그걸 가이드라인. 이제 예. 자, 대통령 말을 또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아들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뭐 결국 가장 뭐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장동과 가장 가까운 이재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 또 하면서 이제 경선 과정에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을 일거에 딱 결단 내고 축하한다 뭐 이런 메시지 보내고 한번 만나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경찰을 불발탄 처리반으로 만든 거예요. 네? 불발탄 처리해가지고 빨리 폭파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4명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 정영학, 김만배, 유동규, 남욱 한 이 4명 사법 처리한 선에서 끝내 꼬리 자르기 들어갈 거야 아마. 그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이 4명의 개인 비리로 그리고 설계자인 이재명은 본인이 설계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설계자보다는 이 실행자들 4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저는 꼬리 자르기 들어갈 거고. 아마 특검을 가지 않으면은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국민들이 신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 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특검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다음 아니,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특검 이야기는 계속. 아니 나올 이제 저는 이게 거의 BBK 전철을 이명박 BBK 전철을 저는 그대로 답습할 거라 보거든요. 민주당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다음 정권이 또 어떻게 바뀌게 되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은 저는 바로 특검으로 들어가서 이재명 지사의 사법 처리까지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를 하고 이재명이 면담을 요청했습니까? 그렇죠? 예. 예, 면담 자, 요청했고. 그러면은 예.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신속 철저 수사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한 뭐 가이드라인도 필요하고 했던 것처럼 이 아직 불명확한 지시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 뭐 결국 문 대통령이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만났다. 그러면은 대장동 관련해서 신속 철저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애매한 부분을 이렇게 나눌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암묵적 합의는 있어요 이미. 예. 암묵적 합의는 있는데 이미 그 이낙연 아니 해석에 관한 아니 이낙연 후보를 주저앉히고 이재명을 이미 추인했잖아요. 공인해버렸잖아요. 예. 대통령이 예. 청와대에서 했지만은 이제 또 이재명이 그거를 어차피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으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의중을 확실히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낙점을 확실히 받아야 되는 게 예. 그러고 이제 또 서로가 또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또 퇴임 후를 보장받아야 되고 예.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한테 댓글을 안 그려야 되고 이 두 가지 이해관계를 일치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경기도 국감이 18일, 21일 그리고 얘기하는데 20일 이후에 만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둘이 독대하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약점들을 보완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퇴임 후 보장, 한 사람은 대장동 그냥 무마. 두 개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뭐 동의하시는 일단 뭐 그거는 사인간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 선출되었으니까 선거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메시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도움을 줘야 되고요. 이재명이가 국가기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국가기관이 협조를 한다는 건 아주 큰 어떤 그 힘보다도 강력한 힘입니다. 개입이 되는데 여당의 기관은 여당 사람을 다 앉혀놨잖아요. 어디 뭐 중립을 앉혀놨습니까? 다 그러니까 그 협조 메시지가 떨어져야 되고. 정치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문파라고 지칭되는 문재인 지지층들한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달라.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는 자금도 다 포함됩니다. 내가 그것까지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우리 문 대통령이 국가기관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내려달라. 여기에 더 이상 혼란에 빠지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아마 점잖게 말을 그냥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로 말을 주고 아니 청와대에 앉아서 그러면 그렇게 아니 일반인들처럼 그렇게 대화를 할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항상 정확하게 정치적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은 그런 뜻을 내포한 발언을 한다 이런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있어서 두 가지 사실은 이재명 지사 후보가 아킬레스건을 잡혀 있거든요. 지금 한 가지 부분은 재판 거래입니다. 지금 재판 거래가 만약에 유죄 판결 받았으면 재판 거래가 말이죠 선거법 위반이었죠 그게 그 재판이 유죄 판결 받았으면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도 출마를 못해요. 10년. 그렇죠. 만약에 요즘 축구 같이 VAR입니까? 그 돌리지 가지고 만약에 다시 해버리면은. 이제 뭐 다시 이제 똥되는 수가 생기죠. 그게 사실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축구할 때 뭐 오프사이드 해가지고 골 들어가도 골 취소하잖아요. 그래야 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화천대유의 몸통이 이재명 지사냐 아니냐는 부분 그 두 가지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김만배 씨가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 친구가 뭐 법조 기자라고 합니다만은 그 마이너 신문의 경제지에 뭐 십수년씩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과천대위에 제일 넘버원이 왜 됐습니까? 이재명 지사하고 제일 잘한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마크맨으로 김만배가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먹어보니까 저끼리 또 분란이 일어났던 거고 그래서 사단이 생긴 건데 어떻게 보면은 김만배가 만약에 이 VL이 돌려서 아직 판명은 안 났습니다만은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게 나온다면은 김만배 입에 지금 이재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속시키는 게 맞네요. 야, 그렇죠. 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하는 사건이 방법이. 어떤가 하면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김영삼 후보한테도 주고 김대중 후보한테도 줬어요. 두 사람 다 받았어요. 그렇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터집니다. 박계동 의원이 이걸 이제 비자금 이걸 터뜨리잖아요. 이때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 하면 이게 또 미궁에 빠졌어요. 이게 어려워졌는데 시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번져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꼭 비슷한 현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양심 선언이 터져 나온다든가 뭐 은격결에 뭐 잘못해서 불똥이 튈 만한 어떤 그런 게 물증이 나와버린다든가 해버리면은 이제 우리 말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세요. 이게 원래는 당 대표가 딱 대권 후보가 딱 결정이 돼버리면 그 순간에 갑돼 버려요. 현직 대통령은 이제 서서히 내임덕이 오고 을의 입장으로 가고 차기 대권 후보가 대권 주자가 갑이 되는데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이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묘하게 가고 있는데 둘 다 지금 외나무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죠. 잘못 삐끗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삐끗하면은 낭떠러지는. 예. 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신속 철저 수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정말 이 절묘한 저 위치를 정해가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생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문바의 선택일까요? 아니 어떻습니까? 문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문바도 각자 지금 도생하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재명하고 이낙연 쪽으로 이제 흩어져 버리고 했었기 때문에 이해찬 쪽으로 가고 예. 이해찬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바는 사실 이미 그 단일 대오로 묶였으면은 절대 문바가 그 한쪽으로 똘똘 뭉쳐 있었으면은 이재명이 절대 후보가 될 수가 없죠. 문바가 4번 오열되고 이합집산하는 바람에 이재명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어떤 고민마다 예. 다 돌파를 해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돌파가 이제 화천대유 천하동인에서 이제 스톱할지 그래 더 넘어갈지 그걸 모르겠는데. 임기 이후에 안전판 확보 이 이제 그 문바의 어떤 지금 문재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제 대장동을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대장동이 예. 생긴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우리가 문바라고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 핵심 지지파들 물론 이낙연 후보 캠프 조직원들하고 이 사람들이 수모를 견디며 갈 것이냐 명분을 찾아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기로가 언제까지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이게 그날 날짜를 특정한단 말입니까?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뒤를 생각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뭘 보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당 대표로 과연 홍준표가 들었을 것이냐, 윤석열이가 들었을 것이냐 하는 거를 국민의힘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로 네. 그래야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치 자금을 김영삼도 주고 김대중도 줬듯이 일단은 지금 뭐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상대할 필요도 없고 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의
그 후보가 누구냐를 봐야 되고요. 여당의 후보는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당의 후보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12월 25일이라는 기점이 뭐냐면은 과거에 김영삼 정부가 대통합이라는 전제로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을 사면한 게 크리스마스 특사입니다. 아 그때 크리스마스였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김대중하고 모든 대권 후보들하고 다 합의를 봐버려요. 사후 보장까지 다 합의를 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이 12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마지막 이제 고리예요. 노무현 그 문재인 후보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가 거의 이상 그 뒤로 가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때가 마지막 마지노선을 딱 쥐고 있는 거고 이쪽에 국민의힘도 11월 5일 날 5일입니까? 11월 5일. 11월 5일 날 예. 주자가 딱 결정되면은 윤석열이가 됐던 저 홍준표가 됐던 당 수습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달 정도는 조직도 꾸려야 되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선심도 좀 쓰고 당 국민 통합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뒤에 사후를 양쪽 다 보장받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박근혜 결국, 혹시 그 윤석열 후보가 저 국민의힘 후보 되면은 박근혜 프로젝트 보면 마이너스인데. 왜냐면 그때 상황 아무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바라본 이 부분이었는데, 자 그럼 이재명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는 게 이 이제 내 목숨을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돼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돼요? 당선증 받기 전까지는 납작 엎드리셔야 되지. 어떻게 문재인 그러니까 형태는 한번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달에 다 신문지상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5월? 예, 그 더불어민주당 그 당내 경선할 때, 당 대표 선거할 때, 그때 왜 그런가 하면 송영길이가 비주류잖아요. 송영길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홍준표하고 붙을 때. 그때 홍영표하고 붙을 때, 우원식 붙을 때, 송영길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이하고 손 잡는다. 이재명이하고 손 잡는 이유는 이재명이하고 손을 잡아야 비주류가 둘 다 비주류니까. 둘 다 비주류지 않습니까? 둘 다 비주류고 이 두 사람은 철저하게 문정권하고 차별화를 둘 것이다. 주자가 되고 나면은 그 신문 조선일보도 나왔어요. 네. 뭐냐면은 이 대선 국면에서는 이제 문정권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겁니다. 선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그 질문을 대통령 선거하는데 내가 그거 지금까지 덮어 쓸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꼬리 자르기 하고 차별화를 둘 것이다. 그래 갔는데 여기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그거는 물건을 그래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 사실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 후보 그 당선 연설할 때 그 문재인 정권을 개성하겠다 했습니다. 그래. 자, 그럼 이재명으로서는 엎드리셔야 된다니까. 계속 엎드리셔야 돼요. 하여튼 이래서 정치가 생물이라. 이재명 후보께 하나 조언을 오늘 드리는 방송이 됐습니다. 납작 엎드려 계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상호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 안전판 확보,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사건 유야무야, 이런 또 뭐랄까 선거와 관련된 확보. 문재인 대통령 계속 갑이야 지금. 이랬을 때 퇴임 때까지 갑이야. 그래 문재인 대통령 그렇다 치더라도 문바가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할까요? 이렇게 살아남는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할까요? 어떨까요? 아니 문바의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없어요 이제는. 늘 도덕성이라고 하는데 조국 사태로서 문바들은 이미 이익 집단이 됐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념 집단이 아니에요 이제는. 철저하게 국민의힘과 나는 똑같은 놈들이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의 안전판이라는 이야기가
문바들의 안전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거 뭐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일단 이재명한테 줄 서가지고 안전판 확보했잖아. 이재명한테 줄 서가지고. 벌써 다 줄 섰어요. 이게요 이렇습니다. 서로 뭐 그 이런 착각을 그 사람들은 어차피 이쪽 가시면 이거 간지남은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예. 선거할 때까지는요, 다 니도 우리 패이다, 니도 내 동지다, 형제다 이랍니다. 근데 항상 정권을 딱 잡으면은 숙청 대상이 들어갑니다. 숙청 대상. 근데 숙청 대상에는 절대 적군을 숙청하지 않아요. 숙청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적군한테는 자동으로 그는 자빠지지만은 숙청은요, 아군을 정리하는 게 숙청입니다. 그거는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랬고요. 옛날에 이명박 씨도 정권 잡자마자 그 친박을 다 숙청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분명히 이재명 씨가 만약에 정권을 잡으면 숙청 대상이 누구겠어요? 자기 열심히 했던 캠프 사람들 숙청하겠어요? 일빠따는 문바들의 문바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패적이네 패적. 대희무 안전판 확보는 뭐냐면은 목숨만 살리도 숙청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럼 내 자리 내놔라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캠프에서 뛰던 우리 패는 내 자리 하나 주세요 하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이 선거가 만약에 이재명 씨가 된다면은 숙청 대상은 다 문바들한테서 나옵니다. 그 사람들 처단을 해야 이재명 씨는 나는 과거의 문재인 정부하고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거 아닙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저희가 이 워딩을 저희들은 순진하게도 정말 실체적 진실이라고 합니다.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히라는 워딩으로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해석이 잘못됐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